지난번에 부정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굉장히 아주 뭐 엄청난 반응을 보여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조금 그 이 부정맥에 대해서 악성 부정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좀 많이들 이제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심장이 멎었을 때가 문제가 되잖아요. 자, 심장을 멎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를 오늘 조금 제가 일단 언급을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심근경색. 자, 그럼 심근경색은 뭐냐? 혈관이 막혀버린 거예요. 완전히. 피가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죠. 없으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그 혈관이 가가지고 공급해줘야 될 근육이 썩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심장이 어떻게 돼?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심장이. 이렇게만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만. 어때요? 여기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태로 움직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 혈액량이 충분히 전파가 되겠어 안 되겠어? 가지 않기 때문에 빈혈이 생길 수가 있고 어지럽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갑자기 흉통이 생기고 또 이 문제가 된 그 근육 때문에 어떻게 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악성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는 심근경색은 이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뭐다? 협심증이다. 협심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안정형 협심증이 있어요. 두 번째는 불안정형 협심증이 있고 세 번째는 이형 협심증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는 불안정 협심증을 굉장히 무서워하죠.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실제로 내가 막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생기는 것들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세 번째로 말씀드린 이런 이형 협심증. 이거는 실제로 스트레스나 뭐 이런 원인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뭐예요? 혈관이 수축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게 또 생기는 경우가 밤늦게 또는 아침 일찍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갑자기 급사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협심증의 패턴들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협심증을 진단을 받았다라는 거는 그 심장에 있는 혈관, 관상동맥이 적어도 50% 전후로 해서 막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심증을 진단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벌써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첫 번째는 증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흉통의 증상이 30분 이상 갔다. 무슨 말? 심근경색. 자, 만약에 잠깐 있다가 없어졌다. 그러면 협심증으로 우리가 일단은 생각을 한다는 거. 실제로 흉통, 그러면 심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흉통이 어떤 거냐? 대체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뭐다? 그 쥐나는 것처럼 아파요. 쥐. 다리 쥐나는 것처럼. 왜 그러겠어요? 쥐도 마찬가지인 게 혈액순환이 근육에 잘 안 될 때 갑자기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갑자기 극도의 통증은 유발되지만 그 통증의 양상이 어때요? 약간 저리면서 나타나는 통증이죠. 그죠? 그것이 심장에서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콕콕 찌르듯이 아프다. 요거는 조금 관상동맥의 어떤 문제하고는 조금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묵직하면서 아프다. 이러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약간 좀 기분 나쁘게 꾹 누르듯이 아프다. 이것도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등 쪽으로 뻗치면서 아프다. 이것도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형외과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깨 무슨 오십견이라 해가지고 치료받고 있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심전도를 찍어요, 바로. 여러분 뭐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기 막 뭘 찍는단 말이에요. 심전도 찍을 때 의사들이 보는 것보다 이 ST, 요 변화를 보는 거예요. ST가 이렇게 높이 있다가 꺾이는 거. 우리가 기역자같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또는 너무 밑으로 가서 생기는 이거 니은자처럼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기역과 니은, 우리는 굉장히 한국말을 배울 때 기역, 니은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실제로 이 ST 중에서도 이 기역과 니은 형태로 떨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우리 의료진들이 긴장을 하게 된다. 그리고 T가 거꾸로 있다. T가 거꾸로 있는 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 ST 중에 T만 거꾸로 있는 걸 우리가 협심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장을 볼 때 심근경색과 협심증을 진단하는 첫 번째는 증상, 두 번째는 뭐다? 이 심전도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혈액 검사가 있어요. 국제적으로 정말 이 검사가 실제로 심근경색일 때는 무조건 올라가더라. 이렇게 알려진 검사법이 있어요. 그게 뭐다? 트로포닌 검사. 이거는 피만 조금 뽑아가지고 검사를 내보내면 돼요. 한 2방울, 3방울만 떨어뜨리면 바로 금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너무너무 간소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심근경색과 협심증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을 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병원에 오시게 되면 3가지의 검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확진을 내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확진 방법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집안에 그런 어떤 심장의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위에 있다.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40살이 넘어가면 정기적인 검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심전도는 정말 싸요, 여러분. 검사를 한 번씩 받아보세요. 두 번째, 심초음파 같은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트레드밀 검사, 운동부하 검사. 반드시 해보시면 내가 운동을 줬을 때 어떻게 심장이 변하는지 한 번씩 검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조금은 과하지만 그래도 50세가 넘어가면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검사법은 심장 CT 검사가 있어요. 요걸 찍게 되면 심장이 뛰는 정도에 따라서 관상동맥이 그거를 쫙 정지를 해가지고 실제로 관상동맥이 좁아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 기계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미리미리 받아보시는 것 자체가 유일한 예방이 될 것 같고 뭐 식이 조절이나 그다음에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거는 반드시 필수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독. 자, 보험을 신청할 때도 이 3가지 중에 2가지가 있어야 보험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급사하는 경우. 그래서 응급실에 오셨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젊은 사람이고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지만 그런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가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